부부 관계는 마치 오랜 세월 함께 굴러온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따라 움직이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행복한 부부들은 그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더하지만 불행한 부부들은 마모된 채 서로를 깎아내리며 점점 삐걱대는 소리를 냅니다. 문제는 이 반복되는 관계의 흐름이 습관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초년기에 자주 다투던 부부는 중년에도 다투고 노년에는 더 심하게 갈등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 부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부일까요? 혹시 같은 이유로 다투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요? 부부 관계는 선순환과 악순환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을 택하면 평생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부 관계의 순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작은 습관들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싸움이 반복되는 부부를 보면 마치 오래된 필름을 다시 돌려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충돌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패턴이 고착화되죠.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켜면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당신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반박하고 아내는 서운함이 쌓여 짜증을 내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결국 서로가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는 악순환 속에 빠져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복적 갈등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한쪽이 공격하면 상대는 방어하고 다시 반격하는 과정이 쌓이며 점점 더 깊은 갈등이 형성된다고 해요. 특히 감정적 대응이 강할수록 방어 기제도 강하게 작용하고 결국 부부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부부 사이에는 감정적 거리감과 냉소가 생기고 대화 자체가 단절되는 단계에 이르기도 해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부부 싸움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그 사회의 관계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현상 중 하나예요. 서로가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중요하지만 많은 부부가 그 방식보다는 내가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거죠. 이처럼 싸움은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지고 결국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같은 다툼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갈등이 습관이라면 좋은 관계도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싸움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적인 대응 대신 의도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순간의 감정을 따라가는 대신 상대의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부부 관계의 선순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행복한 부부들은 절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없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한 부부들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죠. 우선 선순환 구조를 가진 부부들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가령 배우자가 늦게 귀가했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다그치는 대신 "오늘 힘든 하루였나 봐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게 되죠. 이처럼 선순환 관계의 핵심은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요. 또한 이들은 외부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은 종종 다른 부부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관계 모델을 관찰한다고 해요. 좋은 관계를 가진 부부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고 본받으며 자신의 관계에 적용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반면 갈등이 많은 부부들은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서로를 험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죠. 행복한 부부들은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며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가요. 그렇다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갈등의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대부분의 부부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갈등을 악화시키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부부들은 감정을 조절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선택하죠. 니체의 철학에서 의지의 힘은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져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무심한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이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까?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처럼 충동적인 반응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부부 관계를 공동체 의식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즉, 부부는 하나의 팀이며 서로 협력해야만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부부가 나와 너의 개념으로 갈등을 바라보다 보니 문제 해결보다는 승패를 가리려는 싸움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성장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에서 비롯돼요. 그렇다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의 강도가 줄어들고 관계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돼요. 관계의 변화는 거창한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부부 관계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행복한 부부들은 큰 사건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며 사랑을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출근할 때 "잘 다녀와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 저녁 식사 후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 별일 없이도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감정이 다시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면 이런 말들이 점점 사라지면 무관심이 자리 잡고 결국 소통이 단절될 위험이 커져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도 마음 다스리기가 강조돼요. 즉,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화가 날 때 바로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는 관계에서의 거리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부부가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되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 서로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관계 기술이에요. 결국 부부 관계의 변화는 작은 말, 작은 행동, 그리고 작은 배려에서 시작돼요.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인간관계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부 관계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부부 관계도 영향을 받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는 서로의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하는 반면 외부와 단절되거나 부정적인 인간관계 속에 있는 부부는 내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요. 행복한 부부들은 다른 부부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부가 건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질 때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다른 부부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관계 모델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반면 외부 인간관계를 끊고 서로만 바라보는 부부는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감정을 나눌 대상이 배우자뿐이기에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관계에 투영되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론에서는 관계의 균형 잡기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부부가 서로의 인간관계를 존중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혹은 반대로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 모두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주변 환경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서로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반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결국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가 부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부부 관계는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선순환과 악순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반복적인 갈등 속에서 사는 부부도 있지만 작은 변화들을 통해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부부들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할 것인가의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바꾸려면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들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내가 변해야 관계가 변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배우자가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어요.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부부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관계는 노력과 선택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